반갑습니다. 한빛부동산 문화원 원장 안종현입니다. 몇 년 전에 ABC 부동산 경매라는 책에 의해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또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스타디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또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우리 회원님들이 이 안종현의 얼굴을 잊어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실전 경매 X파일이라는 졸저입니다. 졸저. 근데 졸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책에 보면 전체 현재,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사례입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서점 이런 데 가보면 말이죠, 나는 경매를 통해 몇십억 벌었다, 이런 책 보면 그 사례들 보면 말이죠, 거기가 다 뭐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0년도에 그 책이 나왔다 하더라. 그런데 그 책에 사례를 보게 되면 그 2000년도 10년 전 사례를 가지고 나는 경매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다. 사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경매해가지고 돈 못 벌어도 그 사람 바보 멍충이라니까? 그냥 그때 이렇게 죽던 시절이었단 말이지. 응?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실전 경매 X8 이 책에는 전체 아마 238건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것도 따끈따끈한 사례인데 말이지. 따끈따끈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을 이제 찾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쪽이죠. 건강한 부닥클럽이라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에 보면은 이 실전 경매 X 파일에 대한 영상 해설 1편 또 맛보기 2편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제요 경매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도 보시면서 영상 해설안이 있습니까? 영상 해설. 이것도 같이, 영상 해설은요, 일종의 칠판 강의와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좀 화질은 조금 떨어지는데, 같이, 여러분들이 겸비해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시간은 지금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우, 지겨워. 안종현이 이제 얼굴 보기 싫어. 그럼 이 영상물 안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 오리엔테이션은 뭐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온라인 상황입니까? 오프라인 같으면 강의 끝나거나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취중 경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저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은 이 서울까지 못 오시잖아요. 그죠? 하기서 한 3년 전인가는 일본 오사카 계신 분이 여기 오셔서 저하고 한 달 정도 공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일본 오사카에서 오셨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지금 제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쪽에 지금 제 연구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가 들어옵니다. 저기는 인천인데요. 서울 광진구 자양동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속으로 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정신 가지고 돈 못 번다 이거죠. 근데 일단은 어쨌든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때로는 봐가지고 이게 이 전달을 해드린 데서 가지고 한계점에 다다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그걸 자꾸 100% 제가 여러분들에게 퍼펙트하게 다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오프라인상에 이 안종현이는 말이죠. 오프라인상에서 안 만나시더라도 경매는 뭡니까? 실전이거든요. 그죠? 또 뭡니까? 꽁 잡는 게 뭐죠? 매죠. 매인데 말이지 꽁 못 잡고 그 매도 아니야. 그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어쨌든 뭡니까?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지 봐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번 실전 경매 X파일 요 동영상은 말이죠. 말 그대로 이거 이론 강의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촬영했던 ABC 부동산 경매 이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봐서 이론 무시하고 실전적으로 베팅해라. 그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전 감각을 최고하시라는 거죠. 안 바빠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니까 제발 좀 제가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급한 건 뭐가 급하다? 내가 급한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급한 것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는 경매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 얘기 또 들어보면요. 그래도 저희 다음에 건강한 부닥클럽 카페 회원수가 10,000명이 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
가는 게 아니고 제법 저희 여기 요 촬영하는 데가 사실은 저희 연구실입니다. 제 공부방이에요. 여기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요 가가지고 급한데요 돈 경매에서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요. 그럼 쭉 저는 또 쳐다보고 겉으로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그건 네 사정이지. 그 뭡니까? 급한 거는 지가 급한 것이지 세상은 절대로 급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론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일본 몰지각한 뭐 경매 선생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필요 없다 이거지. 10년 20년 만에 한 번 나올 동 말 동안 그런 사례 같은 게 없애 무시해버리라 이거지. 자 우리 그래 보입시다 봐가지고 그럼 뭐 도대체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물건에 경매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도대체? 네? 역세권에 소자는 아파트? 오피스텔? 역세권에 지하철역에서 내가지고 도보를 한 3, 4번 소유되는 연립주택 빌라? 네? 그런데 입찰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입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낙찰 받아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낙찰 받아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인데 맨날 그 역세권에 소유하는 뭡니까?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그거 들어가 보시라고. 낙찰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지. 근데 뭐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나올 동 말 동안 그런 사례는 무시해버려. 그럼 뭐 하는데 이게? 맨날 아파트 들어가. 맨날 아파트가 맨날 떨어지거든? 네?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아마 제 생각인데 큰 돈 맛은 못 볼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은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론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시는데 뭐 저도 이 경매 관련된 책을 뭐 제가 많이 썼습니다만은 근데 제 책을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또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데서는 보시도 괜찮은데 어쨌든 기본은 커버를 하자 이거지. 기본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근본에 실전 경매 엑스파일 있잖아요. 그죠? 요거 238건의 실제 최근 따끈따끈한 사람입니다. 크라운 판을 해가지고요. 책 페이지 수가 한 800페이지 가까이 나올 겁니다. 대단히 방대한 그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경매 엑스파일처럼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저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매 교육의 환경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인가 저희 카페 회원 한 분이 모춥니다. 지방에 계신 분이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데 자기도 그쪽 지역에서 저희 뭐 경매 학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강의를 들었대. 그럼 거기서 강의 들었으면 말라고 서울로 올라와야 돼 그랬습니다. 근데 뭔지는 몰라도 좀 2%가 부족하더라 이거지. 왜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의 듣기로는 말이죠. 그 이제 경매 선생이 하는 이야기 지분 경매. 지분 경매 이건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 지분 경매 하세요 그러거든요. 지분 경매 이거 돈 됩니다. 이거 돈 돼.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되는데 서울만 가면 되지 뭐. 맞잖아요. 그죠? 남 뒤통수 안 치면 돼요. 남한테 사기 안 치면 돼. 그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돈 벌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거기 학원의 강사 선생님은 말이죠. 지분 경매 거는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다 이거.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런다? 해라 이거. 저는 하라고 그래요. 하면 돼. 그러니까 막연하게 제가 하라고 아니고 자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뭐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인데 이러한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시고 저러한 유형은 저렇게 접근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된다 이거지. 돈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실전 경매 엑스파일은 공허한 공자월, 맹자월 하는 그 이론 강의 있잖아요. 그거 제가 싫어해요. 저도 이제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권리분석이죠,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라는 거 제가 대단히 제가 싫어합니다. 근데 그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실전 경매 엑스파일 요 동영상에서는 권리분석 해가지고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우리가 경매 물건을 골랐다. 골란 상태에서
한마디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청진기를 가지고 막 여기다 뭐 배에다 막 들이대잖아요. 그죠? 안종이가 어디가 아픈지 말이지. 응? 그러면 봐가지고 그 경매 물건도 분명히 보면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분명히 어디가 아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디가 아파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이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해가지고 그거만 딱딱딱 찍고 넘어가 버려져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요. 이번 그 동영상 실전 경매 X파일에서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뭐 주저리 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주저리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보면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가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가 깊숙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깊숙한 내용은 뭐다? 제가 몇 년 전에 촬영한 ABC 부동산 경매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스스로들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실제 뭐다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은 뭐지? 어차피 봐가지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경매 투자하는 목적은 뭔데?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거 맞죠? 돈 버는 게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한 어떤 경매 공부 이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서요. 일단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는 물건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제가 이제 요번 세차 때는 물건 일반적인 물건하고 좀 색다른 물건에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회차 때는 우리가 실전 경매 X파일 해가지고요.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가 상당히 많아요. 이 목차에 대해서도 쭉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물건 보면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물건이 있죠. 일반적인 물건. 그죠? 일반적인 물건이 있어. 아니면 또 뭐다? 색다른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둘 중에 1번이에요. 이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은 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역세권에 소재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말이지. 내 눈에 저 부동산 되게 이뻐 보여. 남의 눈은요. 그 부동산 엄청 실이 이뻐 보입니다. 그럼 결과는 뭐? 입찰한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뭐다 입찰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뭔 경매인데? 그거 경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다 그러면요. 기본이 뭐다?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3차 길날 왔다 그러면 2차 길날 가격보다 높은 걸 훅 써버리는데 기본이 뭐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명, 20명, 30명, 어떤 건 뭐 40명, 50명만 막 들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물건, 일반적인 물건 해가지고요. 아파트 또는 뭐다? 빌라, 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이런 거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들어가봤자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시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는 오프라인 상에서 스타디 할 때에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거 하세요. 그럽니다. 이런 거 하시고, 그런데 색다른 물건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지분 경매, 지분 경매였어요. 다음에 선자가 앞선자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또 우리 보면요, 소위 그 경매 사건에 있어서 소멸 기준 권리 있잖아요. 그죠? 견제당권, 가압류 등기,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희입 등기 중에서 부동산 등기 구상에 제일 먼저 설정된 권리가 하나의 소멸 기준 권리랍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소멸 기준 권리 거의가 다 견제당권인데 요거보다도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 아니까 선임차권. 그래? 또 나아가서 뭐다 이게 법정지상권. 또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유치한 권리인가 유치권인가요? 하여튼 뭐 유치권. 이런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 약간 좀 색다른 그런 물건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말이죠. 제가 칠판에다가 제가 일반적인 물건하고 색다른 물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번 해가 일반적인 물건이고 하세요. 두 번째 뭐다? 색다른 물건하고 지분경매 선순위 전세권, 선임차권, 법정지상권, 다음에 유치권,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봐가지고 이런 뭐 실전적인 어떤 감각. 그러니까 특히 지분 경매에 대해서 내가 접근한다 했을 때 그 지분 경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접근 방법 자체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요.
맨날 꽝이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요번 회차 때부터, 요번 동영상부터는요, 이 시간을 제가 15분 대 안팎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모니터상에서 이제 15분 이상 탁 저를 쳐다보시게 되면 눈이 삼삼하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요번 회차는 이걸로 딱 끊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회차 때 여기에 이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